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확인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바로 경제 지표에 주목하자입니다. 경제 지표면 미국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국내도 다 포함해가고요. 네. 월말이다 보니까 또 경제 지표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미국부터 그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이제 잭스론 미팅 관련된 여파가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리 자체가 조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기술주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전일자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뭐 한 3% 넘게 올랐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2%,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2%,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 그러니까 판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제 지표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달라스 연은에서 나오는 이제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 9를 기록을 했거든요. 뭐 시장 예상치가 23이었고 지난달에 27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도 110.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0.5% 이제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일에 뭐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 때문에 일일 입원 환자 수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시장을 압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까? 뭐 조금 더 이번 주에 고용 지표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온다게 되면 일단 테이퍼링 관련돼서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투자하는 데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미국 상황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400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근데 3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3일 동안 9,600억 정도 넘는 금액을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5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틀 연속 지금 순매수 규모가 한 9,8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57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외국인이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00,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매매 규모는 아니었고요. 일단 4일 연속 4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한 3천억 정도의 순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도 이틀 동안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포스코, 카카오, 대한항공, 크래프톤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그다음에 한국 BNC, 에코프로,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거래 대금은 계속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거래소 같은 경우 11조 8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12조 2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부진한 상황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업종 대표주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이제 순매도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7월 이후에 지금 1억 1천만 주로 넘는 그런 주식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현재 상황에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뭐 시그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일단 뭐 지금 매도하는 게 아마
그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좀 많은데요. 일단 패시브 자금이 매도를 하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뭐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단 저금리를 좀 더 유지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주가 이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지난주에 이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규제 이슈가 가장 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금융 당국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지금 대출 총액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아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우리나라 금융주도 쉬어갈 개연성이 네, 그렇죠. 있다고 보셨어요. 우리나라 예. 금융주도 좀 더 그러니까 총액 대출을 이제 제한한다라는 거는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줘야 수익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출을 지금 못하게끔 지금 규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출 내에서 그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LG 그 배터리에 대한 이제 리콜에 관련된 후유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연기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10월까지 연내 IPO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CATL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유념할 게 해외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외 매출이 한 2조가 넘는 그런 이제 금액을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5%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CATL의 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K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부담감은 이제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의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2차 전지의 그 포트 구성 비율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내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사실 LG 그룹 입장에서는 에너지 솔루션 올해에 상장을 한다고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 산업적으로 기대를 올 안에 IPO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장 연기 가능성도 있고 이제 CATL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이슈나? 뭐 이슈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관련돼서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이번 주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지표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내일이죠. 9월 1일 날 8월 수출입 동향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8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한 40% 됐는데 이런 높은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력 상품에 대한 이제 수출 증가세 유지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수출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2일 날 그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4월 달 이후에 계속 2%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통위에서 또 금리가 다시 올릴 수 있을 개연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점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PMI 관련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공식 발표되는 8월 제조업 이제 PMI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서부터는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그다음에 9월 3일은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ISM 관련된 지수도 이제 발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 9월 3일 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게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9월 1일 날 ADP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9월 3일 날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 그 증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실업률이 지금 예상으로는 5.2%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속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점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 전략으로 그럼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 네, 오늘 짚어주세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석 전까지는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좀 이슈가 있는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산업군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이제 매긴 들어올 것 같고요. 뭐 어제 이제 수소나 신재생이 강했었는데 아마 금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종목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